누군가 당신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당신이 가는 길을 조롱하며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조용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훈련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설명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두를 때마다 당신은 신성한 무언가를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평온,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힘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의견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침묵과 힘, 고요함을 오해하는 순간 존엄성을 내어주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통제권을 쥐기보다 이해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토아 철학의 길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절제의 힘, 침묵의 심리학,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것이 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게 되며 예측할 수 없을 때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끊임없이 오해받고 반응하고 늘 심판대에 오른 기분에 지쳤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이며 당신이 어떤 공간, 어떤 대화, 어떤 도전에 임하든 당신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서사를 스스로 통제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지혜를 향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세상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이 될 테니까요. 누군가 당신을 오해할 때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들이 내뱉는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조용한 절망감, 즉 당신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올바른 말을 한다면 어쩌면 그들이 진실을 봐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당신이라는 사람을 봐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덫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고귀하고 정직하게 느껴지지만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일 뿐이며 반응은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닌 감정적인 반사작용입니다. 당신이 서둘러 방어하고 해명하려는 본능에 휩싸일 때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넘겨준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온함보다 그들의 인식을 더 중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규칙에 동의하고 그들의 전장에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이 던진 매듭을 풀려고 애쓰며 얽혀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상태는 설명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감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변명할수록 당신의 존재는 작아집니다. 더는 당신 자신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는 꼴이 됩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당신의 설명이 필요 없으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창문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내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외부의 것들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당신 자신의 판단이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때 당신은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두려움에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예측하기 쉽습니다.
툭 건드리면 움찔하고 비난하면 설명하며 압박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기다리며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그들을 대변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뒤바뀝니다. 어떤 반응을 기대했던 사람은 그저 고요함과 마주하게 되고 그 고요함은 그들 자신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물론 침묵이 당신을 유죄처럼 보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최악을 상상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비난받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려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려면 어떤 강인함이 필요할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한다. 감정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말하고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그 불편함을 견뎌냅니다. 그들은 내면의 안정이 외부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불안감을 다스립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서둘러 정당화하고 상황을 무마하고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것은 좀처럼 강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불편한 것은 당신의 인격이 의심받을 때 뿌리 깊게 버티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것에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 통제, 원칙,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길입니다. 수동적이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그 명확성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설명을 멈추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공격할 재료를 더는 주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싶어 하고 당신의 설명에서 허점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하고 침착하며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이 말하고 더 멀리 뻗어가며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비난은 절박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감정은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 그것이 그 방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공격적인 종류가 아닌 중심이 잡힌 종류의 지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기를 거부함으로써 얻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길 원하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게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왜일까요? 인정을 좇는 것은 당신의 척추를 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 인생의 배우가 됩니다. 지혜가 아닌 불안에서 말을 내뱉게 되고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그 척추의 한 조각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들이 이야기를 더 많이 통제하게 됩니다. 당신이 더 고요히 머무를수록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힘이 조용히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시끄러운 선언이나 재치 있는 방역이 아니라
고요함과 침착함으로 말입니다. 혼돈이 던져질 때 평온하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뿐만 아니라 존재감으로 소통하며, 존재감은 어떤 방어 논리보다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오만하거나 차갑거나 거리를 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침묵을 죄책감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일단 오해받는 불편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비위를 맞출 필요로부터, 증명할 필요로부터, 끊임없는 설명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멈출 때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흔들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통제력, 조용한 힘, 그리고 나는 통제하기 위해 반응할 필요가 없고 들리기 위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 희귀한 종류의 규율을 말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하느라 바빠서 결코 찾지 못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격을 위한 법정 증인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의도를 신문할 필요도, 당신 자신의 마음을 위해 변론을 구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행동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진실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누군가 돌을 던질 때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 그냥 떨어지게 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 허둥댈 때 당신이 고요히 서 있으면 당신의 존재감은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진실을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이 진실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오해한다면 그 순간을 멈추고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파도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것을 느끼되 복종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꾸미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서사를 편집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서사를 온전히, 조용히, 강력하게 살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잦아들고 비난이 잠잠해졌을 때 당신은 여전히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깊은 평온 속에서 서 있을 것입니다. 이해받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아예 싸우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정심입니다. 타인의 오해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능력, 사람들이 나에 대해 틀린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도 평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이것을 해낼수록 당신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무감각해지거나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식 문화, 좋아요와 팔로워, 타인의 인상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보느냐가 아니라 당신을 볼 때 무엇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군중을 쫓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며 말수는 적지만 그 무게가 남다른 사람보다 더 인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을 멈추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며 성찰하게 만듭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구태여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일 누군가 당신에게 섣부른 꼬리표를 붙이려 한다면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그 말이 울려 퍼지게 두고 방어 대신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해명 대신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오해는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말이나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일어난 일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이의 공간은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공간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만약 당신이 평화를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쌓아 올리십시오. 조용하고 깊게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키워나가십시오. 그 경지에 이르면 미움받는 것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기이한 종류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소리치거나 요구하지 않는 자유. 그저 고요하고 명료하며 온전하게 존재하는 자유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영향력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킬 수 있는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방에 당신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흐르던 대화 중에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은근한 공격을 던집니다. 당신의 과거나 당신의 과묵함 혹은 당신의 태도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항상 노골적이거나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날카롭게 가슴을 찌를 정도일 뿐입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어지는 침묵 속에는 보이지 않는 초대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만 균형과 존엄성,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저 고요히 상대의 눈을 마주한 채로 그 순간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어떨까요? 이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깊은 현존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내뱉을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리는 깊이 뿌리내린 평온한 존재감 말입니다. 그 지점에서 대화의 흐름은 바뀝니다. 더 이상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기로 선택한 말이 중요해집니다. 당신의 자제력이 메시지가 되고 당신의 침묵이 성명이 됩니다. 그 순간은 거울로 변합니다. 공격을 던진 사람뿐만 아니라 지켜보던 모두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희생자도 움츠러든 관역도 아닌 그 어떤 의견에도 뿌리 뽑히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수동성도 두려움도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제력입니다. 주먹을 쥐거나 날카로운 방역을 준비하는 그런 종류의 통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상처받지 않으며 그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종류의 통제력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위해 훈련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습관이 아닌 근육처럼 단련했습니다. 자제력을 힘으로 여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아무 의견도 갖지 않을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흥분하거나 영혼을 괴롭힐 필요는 전혀 없다. 여기에는 타인의 의견, 비난, 은밀한 공격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도발 앞에서 굳건히 서 있는 능력이 그 어떤 영리한 반박보다 더 깊은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을 받으면 허둥지둥 수습하려고 합니다. 말이 빨라지고 설명이 길어지며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허둥댈수록 당신의 고요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는 자만심이 아닌 안정감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상대를 압도함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음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그 대비는 명백해집니다. 한쪽은 말하고 반응하고 밀어붙입니다.
다른 한쪽은 고요하고 중심을 잡고 흡수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그 고요함은 단지 말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역학을 재정의합니다. 힘이라는 것이 항상 지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칼 융은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맹목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맹목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에너지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미끼를 물지 않고 의식적이고 평온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저 또 다른 참가자에서 그 공간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냉담하거나 차가워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명료해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 공간에 반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공격자에게 응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빚진 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존엄성입니다. 당신이 깊은 현존의 상태에서 반응할 때 당신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충만함이며 깊이이며 순간의 승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묵직한 무게감입니다. 솔직히 말해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은 당신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불안감에서 비롯된 말을 던졌을 때 당신이 응하지 않으면 그 불균형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을 흐리려던 사람은 결국 혼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관심이라는 구명조끼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일으킨 파도를 보게 하고 결국 그들은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침묵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이 그들의 소음을 예상보다 더 크게 울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내면의 수련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알수록 타인의 인정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 되면 한때 당신을 자극했던 상황들은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보고 이해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주체성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도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들의 게임이 힘을 잃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다시는 도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항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내면의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증명하려는 욕구를 그저 존재하는 능력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누군가를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올바른 말을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이해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충분히 강할 때 그것은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말합니다. 공간을 장악하지 않으면서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소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때 당신은 보이는 사람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어떤 방에서 누군가 당신을 자신의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존재감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힘의 부재가 아니라
힘의 가장 완전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고 시도하게 두고 그 순간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고유한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지킬 때 당신은 힘이나 말이 아닌 다른 모든 이들이 당신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궁금해하게 만드는 조용한 확신을 통해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감의 본질이며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굳건한 평판은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특히 모두가 지켜보고 있을 때 당신이 일관되게 무엇을 하는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보여줌으로써 쌓입니다. 특히 긴장이 감도는 순간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쏠리고 군중이 당신이 무너질지 폭발할지 해명할지 아니면 보복할지를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말이 아닌 자제력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비롯된 침묵.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상대의 비난 속에 그 알을 타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자제할 때마다 당신은 소란 대신 존엄을, 영이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통달하는 경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해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이며 오해받으면 거부당할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실은 끊임없는 해명이 당신을 겁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거부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쓸수록 그들에게 당신을 의심할 더 많은 빌미를 주게 됩니다. 어느새 당신은 과도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종종 그 진실성을 스스로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칼 융은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자신에 대해 하는 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침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추론하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평판의 조용한 힘입니다. 모든 의심에 맞서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때 당신은 타인이 판단하는 대상에서 그들이 존중을 담아 유심히 지켜보는 대상으로 변모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그들이 옳은가, 틀린가 에서 내가 모르는 무엇을 저들은 알고 있는가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정의하기 더 어려운 존재가 되고 이는 곧 무시하기 더 어려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지치게 될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도발하려는 노력은 소모적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방역하지 않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강력해집니다. 타인을 압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폭풍은 충분히 깊이 뿌리 내린 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항상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좇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기르십시오.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쌓은 명성은 끊임없이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홍보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제력으로 쌓은 명성은 어떠한 방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추진력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대신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절제가
그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필사적이지 않았으며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아주 작은 무례함에도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미스터리이자 조용한 힘이 됩니다. 가볍게 주어지지 않았기에 그 사람의 의견, 존재감, 에너지는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항상 자신을 설명하면 그들은 당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압니다. 당신이 항상 반응하면 그들은 당신의 신경을 긁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을 아끼고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거리를 만듭니다. 차가운 거리가 아닌 존중이 담긴 공간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침묵은 단순히 부재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무게입니다. 군중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제력이 그 방의 온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 앞에서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진정한 영향력. 조종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인격을 통한 리더십입니다. 당신은 압박의 순간에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하지 않는 말을 통해 이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감정적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당신이 중심이 잡힌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폭풍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평온 속에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잘못될 때 사람들이 찾는 사람, 당황하지 않고 과하게 설명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에는 거의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광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에너지가 무언가를 큰 소리로 방송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더 높은 것, 단련된 것, 깊이 자존하는 무언가를 구현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 애쓰지 않음으로써 주목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존재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잊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기억합니다. 만약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했다면, 당신의 자제력이 그들 자신의 혼돈을 상기시켰다면 그들은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심지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존중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이름은 하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당신이 그 방에 없을 때조차 사람들이 느끼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감정이 주도하지 않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기까지 그토록 평온하고 절제된 삶을 산 결과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평판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고 의도적인 선택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반격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때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과시하는 대신 조용히 간직할 때마다, 조각난 반응 대신 온전한 존재로 남기를 선택할 때마다 말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동안 당신은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당신에게 옵니다.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과 지침,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길러낸 힘을 구하기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최종적인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칭찬도 박수도 아닌 내면의 자유. 당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오해받거나 잘못 판단된 채로 어떤 방에 들어가도 완전히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때 찾아오는 자유 말입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평판은 더 이상 당신이 관리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됩니다. 말로 쌓이지 않고 반응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단련되고 절제로 강화되며 조용한 확신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존경했을 법한 종류의 평판입니다. 시끄럽지도 인기가 많지도 않지만 깊이 존중받는 방어가 아닌 정의 위에 세워진 평판.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더 이상 세상에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의 말입니다. 이해받기 위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해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할 만큼 확고하고 명료하며 평온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당신의 침묵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